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25일 무술 첫 번째 기사 1595년 명만역 23년 오시의 상이 별전에 나아가 주역을 강하였다. 정경세가 아뢰기를 요즘 의금부의 공사를 보니 심지어 종이 주인을 죽인 일까지 있습니다. 인심이 모질고 기강이 무너지고 풍속이 퇴폐하여 이런 변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기강의 확립에 대해서는 위에서 아시는 바입니다. 기강을 세우려면 먼저 공론을 돋우어야 하는데 공론은 바로 양사에 있습니다. 위에서 매번 양사는 나의 이목이다 하고 대사한 홍진에게 무너진 기강을 진작시키라고 전교하시니 다른 사람에 있어서도 오히려 감격되는데 하물며 직접 들은 본인이야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임금이 난처한 기색을 가지시기 때문에 아랫사람들이 두려워하여 할 말을 다 하지 못합니다. 위에서 말을 다 들어주신다면 양사가 어찌 알고서 말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시기가 매우 불행하여 나라에 붕당이 있어 비록 공론이라 하더라도 한쪽은 매양 사론으로 지목되하니 이것이 모두 이때의 좋지 못한 점입니다. 요즘 헌부가 역적 틈에 원통하게 죽은 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신원시키려고 하고 있으니 그 논의는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러는 역적을 신원하려 한다고 말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후일에 사림을 일망타진할 계책이니 그 원통하고 참혹함은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논의가 외방에 있는가 조정에 있는가 하였다. 정경세가 아뢰기를 분명하게 알 수 없으나 호남에서 올라온 사람이라 하는데 먼 지방 사람이 헌부에서 자자를 올린 일을 듣고 필시 그 내용을 모르고 한 말일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말해보라 하자 정경세가 아뢰기를 소신은 신경진을 알지 못하는데 그가 호남에서 올라와서 그의 친구에게 말하자 그 친구가 그렇지 않다고 말하니 그는 또 이와 같이 말했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신경진 자신이 말한 것인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인가 하니 정경세가 아뢰기를 그 출처는 모르겠습니다. 소신이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감히 주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고 김우홍은 아뢰기를 소신도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고 정경세는 아뢰기를 신경진만 말한 것이 아니라 박홍로, 윤경립도 말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부제약도 들었는가? 하니 김우홍이 아뢰기를 이 같은 말을 지어낸 것은 필시 언간으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일 것입니다. 하였다. 정경세가 아뢰기를 신자가 어찌 감히 역적을 신원시킬 리 있겠습니까? 하고 김우홍은 아뢰기를 권간이 국권을 쥐었을 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경장할 초두에 신원시키려고 한 것인데 말을 조작하는 무리들이 이처럼 운운하니 말세의 일이 매우 통분스럽습니다. 하고 정경세는 아뢰기를 매사가 이와 같으므로 걸핏하면 모순이 생깁니다. 그들이 경륜에서 화의를 가지고 걱정을 합니다. 위에서 수작할 때에도 이것을 경계하고 있으니 화의의 그릇됨이란 천지 고금을 통하여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말하는 자들은 또 당초에 말을 꺼낸 사람을 공척해서 이와 같이 운운한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마땅히 다스려야 한다. 이것은 분변할 필요 없다. 저가 강하자는 말이 어찌 남의 신하된 자의 입에서 나올 수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강하는 것이 옳다는 것인가? 하였다. 정경세가 아뢰기를 그가 어찌 스스로 옳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화이를 공언하니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하자. 홍진이 아뢰기를 역적을 신원한다는 말과 흉적과 강한다는 말이 어찌 시행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 같은 일을 어찌 다시 생각해야 그 그릇됨을 알 수 있겠습니까? 위에서 이미 통촉하시니 아무리 말하는 자가 있더라도 어찌 감히 조금인들 요동하겠습니까? 하였다.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25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왕세자가 저녁 문안드리다.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26일 기하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 문안을 드리다.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26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정교하였다. 당면한 일은 농상에 힘쓰는 것으로 근무를 삼아야 하는데 그 시행의 요무가 수령에게 있으니 별도로 문서를 작성하여 여러 도의 간사에게 내려보내어 간접적으로 수령을 유시 그들로 하여금 더욱 백성을 권장하여 각자 힘쓰게 할 것이며 수령 중에 경례를 많이 개간하여 농상을 번성하게 하는 자는 각별히 계문하여 후한상으로 보장하라. 감사의 전최도 이것으로 우선을 삼는 것이 어떻겠는가.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26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이아래기를 춘천부사 심우승은 품질이 높은 논간으로서 몸가짐이 근신치 못하여 본골에 멀지 않은 땅에 스스로 농사를 짓고 백성을 안집시키는 일에는 정신을 쓰지 않으니 온 경내가 원망하고 괴로워합니다. 하루도 관직에 들 수 없으니 파직시키고 대신할 사람을 각별히 골라 보내소서. 한평 현감 조발은 사람들이 조망하여 자목의 일은 보살피지 않고 날마다 침탈을 일삼으므로 온 경내가 탄식하니 파직시키소서. 선산부사 박기백은 인물이 용렬하여 이렇다 할 재주가 없으므로 패잔을 소생시키는 책임을 이런 사람에게 부여해서는 안 되니 채차시키고 그 대신 비변사가 아랫말에 의하여 문관이나 무관 중에서 각별히 골라서 보내소서. 선산 부사를 차출할 때는 별도로 비변사의 천계가 없었는데 이조가 박기백을 단망으로 주의하였으니 지극히 잘못입니다. 당상과 생낭청을 추구하소서. 적과 대치하고 있는 때에 원수의 막좌는 하루도 물러갈 수가 없는데 종사관 황여일과 최상중 등을 도원수가 일시에 기가하도록 허락하여 원문의 일이 매우 허술해졌습니다. 도원수 권유를 추구하고 종사관 황여일과 최상중도 아우러 추구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26일 기해 네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조정조에서는 기복한 장수에게 특명으로 권도에 따라 고기를 먹게 하였으니 김종서와 같은 이가 그 한 예이다. 하물며 지금과 같은 때이겠는가. 김응서는 적과 대진하고 있으니 전쟁 중에 소식만 할 수는 없다. 그러니 도원수에게 하사하여 종사관 군관을 보내어 조정의 뜻으로 타일러 그로 하여금 권도에 따라 고기를 먹게 할 것을 비변사에 일러서 의논 처리하라.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26일 기해 다섯 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룡이 경상도에서 응당 행해야 할 알맞은 일에 대해 올린 자자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자고로 병난 때는 먼저 영책을 설치하여 요새지로 삼아 군사와 백성 그리고 노약자들이 그곳에 의지하여 몸을 보존하게 하고 곡물이건 사물이건 모든 저축물은 다 그 가운데 쌓아두고서 적이 이를 때는 요회지인 그곳에 의지하여 지키고 적이 떠나면 하산하여 농사를 지으면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12열이 먼 경우는 수십 리 거리에서 서로 바라보일 정도로 둔지를 중복 설치하고 그 형세가 이따르게 한다면 한갓 백성만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완적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은 지극히 기묘한 일입니다. 그런 때문에 비록 장수와 수령들은 그렇게 할 줄을 모르는더라도 향촌에서 식견 있는 사람이면 이따금 촌민을 취합하여 집단생활 방법을 잘 운영함으로써 오히려 향리를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중앙이나 지방이나 할 것 없이 인심들이 모두 외적의 형세가 커진 때문에 지탱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수를 계획하는 일에 이르러서는 경험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무지한 백성들도 전에 내려온 습관을 본받아 숲을 사이에 숨어 살거나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조석을 이어가는 구차한 방법이나 구하고 경작하는 일에는 더욱 힘쓰지 않습니다.
이런 때문에 적이 이르기도 전에 남쪽 지방의 탕자는 더욱 심해져 다시 수습할 희망이 없으니 참으로 통탄스러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의논하는 자들은 산성을 요새화할 것 등의 일을 언급하면 식량도 없고 군사도 없으므로 갑자기 할 수 없다고 있으니 이는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는 자들입니다. 가사 거대한 성을 쌓기 위해서 많은 인력을 동원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물론 오늘날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산촌의 험한 곳에 유랑하는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 힘으로 소규모의 영척을 설치하고 씨앗과 소를 조달해줘 한편으로는 경작을 하고 한편으로는 방수를 할 계획을 한다면 이것은 본디 인민들이 하고 싶어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소위 관원이라는 자들이 지휘하거나 격려하지 않아 호령이 위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기꺼이 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 경상우도의 해변으로 논한다면 김해와 웅천은 현재 적의 소굴이 되었으니 집단 생활을 계획할 일에 대해 말할 것이 없고 창원은 적의 소굴에 매우 가깝기 때문에 역시 공허한 지대가 되었고 이밖에 하만은 정진의 남쪽에 있어 동쪽으로는 창원과 50여리의 거리이고 남쪽으로는 고성과 30리의 거리인데 비록 외적의 분탕이 누차 겪었지만 그 서쪽에는 유민이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적이 물러가는 즉시로 유민을 불러 모아 험한 곳을 골라서 몇 군데의 둔지를 설치한다면 하만 한 군이 이로 인해 완전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의령과 진주의 울타리 구실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성은 그래도 약간 완전한 편이라 하니 만일 하만이 또 점차로 백성들이 돌아와 집합되어 고성과 형세가 서로 의지하게 된다면 해변의 군업이 이로 인해 점차 복원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여러 장수들은 생각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여 서로 의령에 모여서 단지 정진으로만 한계를 삼고 그 밖에 다 버린 땅으로 만들어 백성들이 오가는 것도 묻지 않고 적들이 멋대로 다니는 것도 그대로 놓아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성윤문이 병사로 있을 때 그래도 군사를 나누어 보내 진해 지경 및 험한 지대에 매복시켰기 때문에 창원 및 거제로부터 나오는 적들이 멋대로 할 수 없어 백성들이 그를 힘있게 되었는데 성윤문이 파직되어 가자 그 뒤를 이은 자는 일체 치치 도위에 해 버림으로 유미 날로 흩어져 가면 물론 잔적에게 노략질을 당하는데도 능히 금하지 못하니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왜 적은 조총과 창칼을 잘 사용하며 생명을 가벼이 여기고 돌진하니 아군이 평야지대에 힘을 겨루려 한다면 참으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지형이 험가하고 사면에 수목과 암석이 없는 땅이나 혹은 토산이라 하더라도 기어오를 수 있거나 굽어볼 수 없는 땅을 택하여 책루를 설치하고 사방에 돌 실은 수레를 많이 대기시켜 둔다면 비록 10,000명의 적이라 하더라도 함락시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세가 이와 같은데도 여유 있는 자세로 필요한 상대를 대한다면 적의 장기는 모두 시행될 수 없고 우리는 전력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총은 비록 멀리 나간다 하더라도 산 밑에서 하늘을 향해 곧게 쏘면 어찌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창칼로 돌전하는 장기까지도 모두 산 밑에서 시행할 수 없을 것이니 전일 행주의 싸움과 같은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이래서 들판에 노략할 것이 없으면 적의 형세는 멸치를 안 가서 피곤해져 스스로 물러갈 것이니 그들이 힘없이 돌아가는 기회를 타서 강한 군사를 내어 숲속에서 매복시켰다가 곳곳에서 맞아 공격하되 혹은 그들의 후미를 치기도 하고 혹은 그들의 허리를 치기도 하며 적의 형세가 날로 쇠약해지고 우리의 세력은 저절로 신장될 것입니다. 조충국이 이른바 오랑캐는 계략으로 패망시키기는 쉬워도
병력으로 부수기는 어렵다는 것이 바로 이걸 두고 한 말입니다. 하만 군수 안옥은 그 소임을 잘하여 인심이 고달픈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 하며, 또 그 사람은 북도에 있을 때 본디 싸움을 잘하기로 이름이 났었습니다. 그러니 도 원수로 하여금 각별히 앞에서 진달한 사연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 하만의 요의처인 방어산과 여항산 같은 등지에 온 경내의 백성을 모아놓고 자세히 효유시키도록 할 것이며, 혹은 한 곳이나 혹은 두세 곳에 목책을 설치하여 들어가 안심할 지대로 만들고 평시에 망 보는 것을 많이 설치해서 적이 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놓은 다음, 봄에 가서는 인민을 거느리고 산 밑에 둔전을 개간하되 반드시 몸소 흙삼태기와 삽을 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노구를 같이 하도록 하게 하소서. 그러면 하만의 토질은 비옥하기고 온 도내에서 첫째로 손꼽히니 논마다 씨앗 한 말을 뿌리면 가을에 가서 4, 5석은 수확할 것으로 그 이익은 말할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만일 성심으로 이렇게 한다면 하만의 백성뿐만 아니라 사방 백성이 소문을 듣고 몰려와서 오래지 않아 큰 지인을 이룰 것입니다. 이리하여 농한계는 법에 의해 군사 훈련을 시켰다가 유사시에는 대군을 협력하여 작전을 편다며, 그 방수책으로는 사실 이보다 더 큰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안옥이 이 일을 잘하여 현저한 성과를 거둔다면 자세에 구애되지 말고 관직을 높여줌으로써 여러 사람들을 권장하는 본보기로 삼는 것이 불가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하만 한 군민만을 들어서 말했을 뿐, 기타 고성, 진해, 사천, 곤양, 하동 일대 구업의 수령에게도 모두 이런 일을 책임지어 반드시 성과를 거두도록 기약하고, 금년에 불러 모은 인민의 다소 및 개간 지면의 광협 그리고 방수 설치에 대한 계략의 능부를 일일이 고과하여 전일처럼 범연하게 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그 중에서 성과를 거둔 자가 있으면 현작에 관직을 올려주고, 대만이하여 일을 하지 않는 자는 율외에 벌을 행하며, 무능하여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자는 일일이 도태시킬 것을 도원수 및 순한 어사, 순찰사에게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26일 기해 6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병난 중에 도성 백성으로서 흉적의 칼 날에 죽은 자가 얼마인지 알 수 없는데, 계사년 정월 24일에 이르러서는 분탕 사륙이 더욱 참혹하여 남은 백성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지 지금 3년이 지났는데 매번 이날만 되면 거리에서 그들의 부모, 형제, 처자들이 혼을 불러 제사를 지내니 그 호곡의 참혹한 소리는 차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원한이 맺힌 기운은 좋게 하늘이 화기를 상하게 할 수 있으니 대가가 환도하신 뒤에는 마땅히 여제를 행한 다음에 별도로 몇 차례 제사를 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금년에도 또한 전년의 예의에 의하여 유사로 하여금 급히 서둘러 거행하게 하고, 지방에서 더욱 심하게 때로 죽은 곳에도 또한 방백으로 하여금 제수를 정갈하게 갖춰서 제사를 지낼 것으로 유사에게 명하여 절목을 마련해서 보내는 것이 마땅하겠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27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 문안드리다.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27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본부의 차자를 오랫동안 회개하지 않았기에 전월 22일에 비변사 이유사 당상을 추구하도록 청하였는데 정원이 잊어 버렸다가 이달 22일에 비로소 전지를 받들었으니 그 불찰이 매우 심합니다. 색승지를 채차시키도록 하소서. 이달 25일 주강 때 신 홍진의 계사에서 거행할 만한 조건을 뽑아 보냈는데 소루한 것이 많이 있고 또 본의를 잃었으니 그날 이를 기록한 주소를 추구하도록 하소서. 전군수 이방필은 어지러운 시기를 틈타서 탐독을 행한 물증이 현저하게 근거할 만한 것이 있어 일시의 풍문과는 비교할 바가 아니니 엄히 국문해야 할 것입니다.
장오로 다스려야 할 줄을 오지 교대할 때 발생할 폐단을 염려해서 너그럽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국문에서 죄를 정하도록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울러 아랜대로 하고 승진은 치고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27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정오의 상이 별전에 나아가 주역을 강하였다. 참찬간 이 덕렬이 나아가 아뢰기를 계사년에 성중이 분탕될 때 죽음을 당한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자는 것은 매우 좋은 생각입니다. 지방에도 통제해야 할 것인데 진주에서 장사로들이 싸우다 죽었고 경주에서도 오유교, 오유충이다. 군사가 많이 전사하였으니 이 두 곳에는 각별히 제사를 지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상 이르기를 진주에서는 이미 제사를 지냈다. 비변사에서 의논해서 하라 하니 이 덕렬이 아뢰기를 그 땅에서는 중국군이 너무도 많이 죽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에 와서 싸우다 죽은 사람에 대해 단을 세워 제사를 지내는데 여기에서는 이를 거론하지 않으니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였다. 상 이르기를 홍문관에서 고려사 전료를 구했는가? 나는 우리나라 역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강하려 한다. 성종조에서도 이 책을 강하였다 하니 검토관 정경세가 아뢰기를 위에서 우리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한 것을 알려고 하여 그 책을 강하려 하시는데 소신은 비록 고려사가 어떠한 것인지는 모르나 전일에 잠깐 동국 통감을 보았더니 고사체는 전혀 없고 엄나는 가사만 많이 있어 진강하기는 매우 좋지 못한 책입니다. 다시 대신과 의논하여 정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박홍로는 아뢰기를 승지가 아랜 성중이 분탕될 때 죽음을 당한 사람에게 제사 지내는 일에 대해서는 소신이 그 꼭지를 모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도량이 관대하여 역적을 따른 사람을 비록 다 죽이지는 못하였지만 흉적이 경성에 온거했을 때 누가 그들로 하여금 경성에 머물러 있다가 결국 죽게 하였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제사 지낼 이유가 있습니까? 나라에서 죄 주지 않은 것만도 다행일 것입니다. 설사 사대부로서 죽음을 당한 자가 제사에 참여된다면 국법에 어떻겠습니까? 경주등지에서 전사한 사람이라면 가합니다. 하였다. 박홍로가 또 아뢰기를 흉적이 경성에 있을 때 들어가 있던 사대부는 오히려 목숨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하니 상 이르기를 누구인가 하였다. 박홍로가 아뢰기를 정랑 유덕종이 거짓 내응장이라 칭하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니 상 이르기를 밖에서 거사하려고 하는데 그가 내응하려고 들어간 것인가? 만일 본심이 애당초 내응에 있지 않았다면 성세령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였다. 박홍로가 아뢰기를 그의 정적이 드러난 뒤에 의병장 김천희를 찾아가 호소하자 그가 소첩을 내어 내응장을 삼았다 합니다. 성세령에 대한 공사는 소신이 오히려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병법에 적에게 항복한 자는 그 가족을 몰살한다 한 것은 본인이 적중에 있어 잡아다 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개 우리나라는 숭장하는 길이 넓기 때문에 그르치는 일이 많이 있고 주토하는 일이 가볍기 때문에 점차로 이런 극한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고 성령은 아뢰기를 소신이 전번에 병을 앓아 출입을 못했기 때문에 그늘의 일에 대해 대부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저께 비변사에 출근하여 유정의 서신을 보았더니 미안한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세로 보면 표피 등 물품을 조정해서 청정 등에게 보낸 것처럼 되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표피는 어느 곳에서 나왔는가 도원수가 주어 보냈는가 하였다. 성령이 아뢰기를 강화의 일은 중국에서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에서 비록 막을 수 없지만 근데 변방 사람들이 외적과 배를 함께 타고 드나들기 때문에 사정이 노출되어 외적이 우리나라의 일을 모르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비록 우리가 힘이 약해서 치지는 못할 망정 원수와 어찌 감히 이같이 할 수 있습니까? 유정이 저지른 일은 매우 통심한 일이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니 어쩔 수 없고 장래를 위한 일은 오직 오늘 한 군사를 훈련시키고 내일 한 군사를 훈련시켜서 적의 진입을 대비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여러 장수들이 좋은 계책을 구상해낸다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일이거니와 술이나 마시고 잡기나 즐기며 저처럼 방종하는 것을 판서 이 항복도 들었는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신도 들었습니다 하고 정경세는 아뢰기를 잡기나 음주뿐만이 아니라 여색까지도 군 중에 드나든다 합니다 하고 성령은 아뢰기를 길에서 전해 들은 말은 상달할 것이 못되나 여러 장수들이 저의 양식을 빌려 먹되 오는 가을로 기약한다 하니 이도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 사람이 재주나 지혜는 본래 없지만 어리석기도 이 지경이란 말인가 하니 박홍로가 아뢰기를 적을 그대로 놓아두었다가 오늘날에 환란을 빚었으니 이는 조정의 거조가 불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기변사가 여러 장수들의 이와 같은 행동을 들었다면 단속하고 주의시키는 일을 했어야 하지 않는가? 무장한 채로 밤을 지샌다 하더라도 근면하다고 할 수 없는 반국인데 어찌 감히 이와 같이 한단 말인가? 하였다. 박홍로가 아뢰기라 소신이 잠깐 알아본 결과 병조판서 이항복의 위인은 그 재주와 지혜가 남보다 수천 길 빼어났는데 그일에는 책임을 담당하는 기색이 없으니 지극히 미편합니다. 가까이 불러 각별히 책망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판서가 하지 않겠다고 했다는데 그런가? 이 같은데 어찌 감히 하지 않은가? 하자 이 항복이 아뢰기를 신과 박홍로는 홍문관에 상하번을 하면서 단지 문자상으로만 서로 강론을 했을 뿐이니 그는 신을 모르고 아뢰는 말입니다. 신은 타고난 기품이 허약하고 재주가 남만 못한데 담당한 일을 신 같은 것이 어찌 감히 감당하겠습니까? 만일 한치의 재주라도 여유가 있으면서 하지 않는다면 이는 매우 충성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하였다. 박홍로가 아뢰기를 소신이 시광원에 번들 때 세자가 문안드리러 출입할 적에는 언제나 시위를 하였습니다. 고사를 보면 하루 한 번 문안드리는 것은 도리에 미안한 것 같습니다. 문안드릴 때 자주 접견을 받으니 옛날 제왕의 수신과 제가의 일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배울 때에 상상히 하시는 바에 어찌 보고 배울 일이 없겠습니까? 이는 3대 적의 태자를 보양하던 방법이요 조종만세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고금이 다르니 무난한 뒤에 물러가 쉬면서 그를 잃는 것이 좋다. 내 앞에 있어 보았자 무슨 배울 것이 있겠는가? 단지 나의 불선한 일이나 익힐 뿐이다. 하자 박홍로가 아뢰기를 동궁의 문화는 비록 날마다 3번씩은 못한다 하더라도 하루 한 번으로 교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시로 불러보시고 곁에서 한가히 모시고서 정심, 수신, 치구, 평천하하는 방법을 연마하게 하신다면 종사가 길이 견고하고 통업이 오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이 시강의 반열에 끼어 있으므로 감히 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27일 경자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었다. 농상은 의식의 근본이니 권장하는 일을 평상시에도 소리할 수 없는데 하물며 상란이 극심하여 공사간의 추척이 이처럼 모조리 탕진된 때이겠습니까? 조정에서는 비록 조석으로 거듭 영을 내리나 수령들이 지성으로 봉행하지 않는다면 시료를 거두지 못하고 백성들이 춥고 배고픔을 면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유념하시어 특별히 덕음을 내리어 원건에 유시함으로써 독실히 권장하는 뜻을 보이신다면 덕음이 인민에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반드시 보통 때에 비해 만배나 될 것이니 누군들 감격하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생각컨대 병난이 있은 지 지금 4년이므로 모든 일이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심을 씨앗도 양식도 없으며 땅을 갈 소도 없으니 비록 밀가루도 없으면서 국수를 만들려는 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조처해야 하겠습니까? 모른지기 감사들이 몸소 먼저 성의를 다하여 수령의 모범이 되고
종시 성상의 생각을 본받을 것을 작심하여 조금도 간단 없이 진행하여야 일이 조리 있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아무리 성교가 자상하고 감사가 권면하더라도 수령들이 마음을 기울여 힘껏 행하지 않는다면 인생이 어디에 힘입어 살아가겠습니까? 양식을 계속되어 진율하는 것도 또한 대책이 없으니 국가의 존망은 적이 재차 움직이기도 전에 결정이 날 것입니다. 이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능히 성질을 잘 받들어 준행하여 잔존한 백성을 불러들이고 농번기를 빼앗기지 않음으로써 숙대밭이 많이 개간되며 잠업이 부엉하게 한 자가 있으면 선교대로 별도로 계문하였게 해서 특별히 포상을 실시하고 전체할 때 또한 그들의 근만을 살펴 파면하거나 승진시킴으로써 권징의 법을 엄하게 보인다면 십행의 어찰은 휴지로 화하지 않고 일본의 혜택이 좋게 백성에게 미칠 것이며 국가의 일도 끝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팔도의 감사와 개성 뉴스에게 하유하소서.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27일 경자 5번째 기사 기자헌을 홍문관 부교리에 김의원을 홍문관 부수찬에 홍경신을 홍문관 정자에 강연을 사헌부 장령에 강수준을 사헌부 지평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28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드리다.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28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색승들을 채차할 것을 연달아 알았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28일 신축 세 번째 기사 권춘란을 사헌부 장령에 신숙을 예빈시 정에 강연을 성균관 전적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29일 의민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저녁 문안을 드리다.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29일 의민 두 번째 기사 비변사 가래기라. 유덕종의 일이 과연 그와 같다면 정상이 매우 회개합니다. 다만 성 안에 들어온 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 없고 그가 김천일과 내응을 약속한 곡절도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대개 스스로 저지른 죄가 과연 막중하다면 조만간에 자연 자복하게 할 율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적변이 그치지 않고 있는데 만일 동래와 부산 등 둔영의 투항에 들어가 있는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는다면 의구심이 없지 않아 불러 회유하는 정책에 방해가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신들의 생각으로는 우선 그 일을 늦추었다가 서서히 뒷날을 기다려서 자세히 살피어 처치에도 넣지 않을 것 같으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사대부를 어리석은 백성과 동일하게 보아서 그 도죄의 법을 늦추어 춘추 대의를 무너뜨릴 수 없다. 숨이 붙어있는 한 의리는 민멸시킬 수 없다. 이 의리가 혹 민멸되면 어떻게 적을 치겠는가. 나는 이것이 두렵다. 그러나 마땅히 아랜대로 해야 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30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아침 문안드리다.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30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정후의 상이 별전에 나아가 주역을 강하였다. 특징강 김수가 아래기라. 어제 병부의 자문으로 인하여 정교가 계셨기에 비변사에서는 개의사를 하려고 하였는데 마땅히 저기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를 안 연후에야 다시 주문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병부의 자문을 보면 차관을 보내라는 내용과 우리나라로 하여금 중국 장수와 서로 화목하게 지내게 하려는 내용이고 왜 저기 가고 오는 것을 보려고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멸망해가는데 중국 조정에는 몹시 계책이 없는 것이다. 춘추시대에 일찍이 피를 마셔 함께 맹세하고 입가에 피가 마르기도 전에 돌아서서 그 맹량을 저버린 일이 있었다. 오늘날 강화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가 없거니와
중국 조정에서는 소섭이가 맹세한 말을 믿기를 천금처럼 귀하게 여긴다. 내가 분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처치하는 일이 너무 무리하기 때문이다. 근데 그 맹세한 말은 만일 이 맹세를 저버린다면 관백평수길이 마땅히 죽을 것이다 했다 한다. 옛날 사람이 자로의 말을 믿었지만 소섭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중국 조정에서는 반드시 허욱이 받던 주본을 가지고 터집 잡아 구실을 삼아서 강화일을 우리나라에게 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하였다. 금토관 정경세가 아뢰기를 중국 조정에서 본래 봉외를 허락하려 하면서 이 적은 우리나라 군신 상하와 불공 대천의 원수이기 때문에 처음 호택을 시켜 우리나라가 강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강화에 대한 말을 적에게 통하였을 것 같습니다. 대개 중국 조정에서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와 하여금 강화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적에게 몰래 통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적에게만 속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중국 조정에게도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국 조정에서 왜 유구국을 본받지 않은가 하였는데 유구국은 일본에 대해 신이라고 칭하였으니 어찌 그를 본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는 반드시 한 가지 의리만을 지킬 뿐이니 중국 조정에서 마땅히 귀하게 여겨야 할 터인데 대신이 도리어 이런 말을 하니 매우 무리한 일이다 하자. 정경세가 아뢰기를 석상서도 우리나라가 일본과 강할 수 없는 형편을 알면서 위협하여 강하도록 하니 이는 매우 무리한 일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평행장이 필시 병부의 자문에 대한 일을 알 터이니 난처한 일을 요구해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신들의 생각에는 적이 가는지 안 가는지 보아서 주문을 할 뿐이고 다른 일은 모른다고 답하는 것이 온당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을 차출해 보내야겠는가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무인을 차출해 보내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담력이 있고 의리를 아는 자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 김응서가 적과 만난 것은 큰 잘못이다. 이 역시 의리가 밝지 못한 때문이었다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비록 차관을 보내고 싶지 않으나 사세가 곤란함으로 신들이 난처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고 정경세는 아뢰기를 지금 비록 차관을 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김응서가 적과 만난 일을 예부가 필시 알고 있을 것이니 지금 보내지 않으면 매우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김응서가 적과 만난 것은 무슨 의도에서였는지 모르겠다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그 일은 필시 도 원수의 구상에서 나왔을 것인데 아마 박절한 사정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더군데 16역이 군사 1,000명을 거느리고 3월 4일에 나온다 하니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군량을 미리 마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안 주도 어사 남 이공을 채직하지 말고 그대로 유임시켜서 양식을 조달케 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외적이 만일 병부 자문의 내용을 알고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병부 자문의 내용과 같이 두 나라 간에 서로 강화를 하게 된 연후에야 물러갈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난처한 일일 것 같다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다음 종인이 그곳에 있으니 반드시 행장에게 말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동행한 외인도 알 것이다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조정에서도 난처하게 생각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외적은 필시 중국에서는 이미 두 나라 간에 서로 강화를 하게 하려고 하는데 조선이 하지 않으니 이 때문에 가지 못한다 할 것이다. 전에 호택이 나온 일을 석상선은 필시 알 것이다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서로 통하고 왔을 것 같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적에게 보낼 관원을 마땅히 골라 보내야 하겠는데 그 관원으로 하여금 적에게 말하기를 중국 조정에서 우리나라로 하여금 너희들의 물러가는 상황을 살펴보고 한 연후에 중국 사신이 마땅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왔을 뿐이며 이 밖의 일은 모른다라고 하게 하는 것이 매우 좋겠다 하였다. 정경세가 아뢰기를 시사가 극도로 글러져서 인심이 본성을 이르니 상기가 거의
멸절되어 갑니다. 무식한 백성들은 좋긴 나무랄 것이 못되거니와 유식한 자들도 친상에 공공연히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니 이것으로 보면 용기가 멸절되어 사람의 도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전번에 김응서가 종군하니 그로 하여금 고기를 먹게 하라는 정규를 삼가 보았는데 김응서가 고기를 먹는지 여부는 신이 모르겠으나 변장들은 그이가 온통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습니다. 대의로 말하면 군친 일체이지만 사람의 상정으로 말하면 어버이가 중한데 지금 친상의 중요함을 알지 못하니 윤기가 이미 다 한 것입니다. 하고 시독관 박홍로는 나아가 아뢰기를 외변초에 보면 유식한 자도 본심을 상실하여 달관에 이르기까지 더러는 친상 소식을 듣고도 달려가지 않는 자가 있고 3, 4촌의 상을 당한 자는 혹 사람을 보내서 물어보게만 할 뿐 태연스럽게 지내니 이것으로 보면 국사가 채무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응서는 위에서 고기를 먹게 하였으니 이는 필시 김응서가 기복된 뒤에도 오히려 집상하는 것을 위하는 뜻에 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찍의 계사 연간에 관서에 있을 때에 들으니 김응서는 공공연히 고기를 먹는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대개 전진에 직접 관계된 자 외에는 일찍 기복을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온당합니다. 그리고 개인 스스로 기복하여 공공연히 벼슬을 구하는 자가 있으니 더욱 한심합니다. 효도는 백행의 근본인데 이 같은 사람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였다. 정경세가 아뢰기를 임진별난 초에 신은 상중에 있었으므로 서로의 일을 잘 알 수 없었으나 어쩌다 조보를 보면 들어 낙후되어 주의를 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행제소에 달려가지도 않고 어버이를 뵈러 가지도 않아 행방이 분명치 못한 자도 있었는데 이 같은 자가 오히려 관작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 같은 자도 있는가 하니 정경세가 아뢰기를 정사시는 대간으로서 행제소에 따라가지 않고 어버이를 뵈러 가지도 않고는 서부의 고향에 편안히 누워 있었는데 수급을 얻었다고 군공에 기록되었으니 더욱 회개합니다. 하였다. 이때 이 광준이 강릉부사로 있었는데 정사시는 그의 사위였다. 상이 이르기를 혹 수급을 얻을 길이 있었던가 하니 정경세가 아뢰기를 그거 어찌 수급을 뵐 리가 있겠습니까? 하고 박홍로는 아뢰기를 당초에 호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모면하려고 수급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고 정경세가 또 아뢰기를 일개인의 정사신이라면 좋긴 나무랄 것이 못되지만 사대부의 반열에 있으니 사대부의 수치가 어떠하겠습니까?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30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접대 도감이 아뢰었다. 오늘 누국안 등의 여관에 소연을 베풀어 이야기를 나누고 이어서 말하기를 석노야의 자문을 지금 비로소 보았더니 과연 대인이 말한 바와 같았다. 차관을 딸려 보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바로 소국을 위해 극진히 배려한 것이나 소국 사람이 따라가 함께 외적의 진영에 들어간다는 것은 형세상 용이한 일이 아니니 알 수 없거니와 밀양에만 갈 것인가 하니 그는 석노야의 의사는 범연한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상세히 분부한 것이다. 거느리고 온 두 외인까지도 다 알고 있다. 외인 진영에 함께 들어가는 것이 뭐 그리 의구스러울 것이 있는가? 이는 바로 기국의 큰일이니 혹시 두렵더라도 충신으로서는 피하지 않을 바인데 하물며 우리들이 별일 없이 보호하는 데이겠는가 하기에 의구스러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은 외적을 불공대천의 원수로 여기고 있을 뿐더러 언어는 통하지 않고 형적은 몹시 위태하므로 비록 가더라도 감히 출입할 수 없으니 끝내는 따라간 보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 때문에 종전에 후의를 보여준 대인을 믿고 시험삼아 어리석은 소견을 가지고 그에 대한 가부를 묻는 일일 뿐이다. 어찌 두려워하고 꺼리는 마음이 있어서이겠는가 하니 그는 공의 말도 일리가 있으니 상의하는 것은 해롭지 않다. 석노야의 의사는 공연한 것이 아니다.
기구 차관으로 하여금 외인의 철수 여부를 목격하여 만일 그들이 과연 철수에 돌아가면 국왕에게 회부하게 한 연후에 사실에 의거해 주문하라는 것이다. 비록 우리들이 행장과 대화할 때 동참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허실을 살펴보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이니 귀국에 있어 극히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귀국이 만일 보내고자 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어찌 데리고 가기를 강요하겠는가. 내일 새벽에 떠날 것이다 하기에 이는 바로 큰일이고 형세상으로는 매우 난처한 것이다. 석야의 말을 어길 수 없으므로 내일 의논해서 결정해야 하겠으니 하루를 늦추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그는 부득이 공의 말을 따라 모레 떠나겠다 하였습니다. 연애가 파할 임시에 다시 묻기를 기구의 처치가 이처럼 지극하니 행장은 반드시 감이 다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청정에게만은 한 번도 계유하는 일이 없었으니 대인이 이번 걸음에 청정도 듣고 물러갈 것을 생각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니 그는 당초의 심야가 용산에 이르러 대화할 때 아울러 청정도 과도 함께 하였는데 청정만은 공순한 태도가 없고 행장을 모해하는 말을 드러내놓고 하였다. 그를 비록 반복해서 다정하게 다 일렀지만 마음을 돌리려 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관계를 끊어버린 것이다. 단지 행장하고만 약정한 것이다. 할 것이다. 청정이 비록 동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모두 관백의 관하이니 관백이 들어준다면 청정이 감히 다른 뜻을 가지겠는가. 이것은 염려할 것이 못된다 하기에 청정이 좌도를 나누어 운거하고 행장은 강립하여 매번 귀국의 강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배약한 말을 해대니 혹 불측한 하가 있을까 염려된다 하니 그는 청정이 거느린 군사가 처음에는 1만 수천 명에 불과했는데 지금 와서는 패전이 극심하여 남은 수요가 많지 않다. 비록 흉측한 마음을 가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어찌 그가 미친 행동을 하도록 놓아두겠는가.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들은 말을 일부러 의구스러운 말로 꾸며서 그 의사를 탐지하였더니 차관을 따라 보내는 것은 단지 외적이 철수에 돌아갈 것인지의 허실을 직접 보기 위함일 뿐이니 자문 중에 제시한 그대로 꼭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30일 계묘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병부 자문에 요구한 대로 차관을 누국안에게 딸려서 장차 외적의 진영에 보낼 것입니다. 누국안과 일시에 차관을 함께 보낸다는 것은 의리로 따져보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들도 그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나 사세상 부득이함에 몰려서 일 뿐입니다. 두 나라 간에 서로 수호한다는 등의 일은 놓아두고 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발의 예의에 의하여 무신 중에 지혜가 있는 사람을 차출하여 누국안과 함께 저기 철수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하는 것이면 반복해서 생각해도 생각해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30일 계묘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이에 무관 박진종을 가함을 띄어서 보냈다. 선조실록 59권 선조 28년 1월 30일 계묘 여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었다. 신들이 사헌부의 차자를 보건대 언론이 격앙되고 의견이 절실하여 모두 우국 애군의 충정에서 우러나온 것이니 실로 이는 시대를 구제하는 지론입니다. 그 차자의 말한 먼저 전하의 심지를 세워 큰 기본을 삼으라는 것은 곧 학문의 유이하고 유현을 친근히 할 일로 주를 삼으라는 것이고 또 간단 없이 지속하여 국가일을 성취시킬 것을 경계한 것이니 쇠퇴한 시국을 일으켜 빛나게 회복시키려는 방법으로
이것을 놓아두고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근자에 자주 경연에 납시어 치도를 강론하여 상하 사이에 정의가 유통되어 집안 식구처럼 단란하게 되었으므로 무 사람의 지혜가 충원되어 총동원되어 어려운 시국을 함께 구제할 것은 나를 잡아놓고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니 신하들을 자주 접촉하여 토론을 벌린 일이 개옥에 도움되는 것이 참으로 적지 않습니다. 거기에 또 말한 급히 힘쓸 일이라는 것은 7가지로 대신을 선임하고 원왕을 씻어주고 왕법을 바르게 할 것 등인 이 몇 가지도 모두 왕정에 있어 큰 것입니다. 등용시키고 면직시키거나 권면하고 징계할 때 통쾌히 결정하여 의심 없이 한다면 억울함을 씻을 수 있는 기회는 실로 오늘날에 있고 전환의 기미는 오직 성명의 재단에 달려 있습니다. 동궁을 보양하라는 것도 역시 종묘사직을 위하는 백년 대계에서 나온 것이니 오늘날의 일 중에 무엇이 이보다 큰 것이 있겠습니까? 동궁에 속한 모든 관료를 엄선하여 어질고 덕이 있는 사람을 널리 배치하되 관직의 고하나 출신 여부에 구애받지 말고 오직 올바른 사람만을 취한다며 동궁을 보양하는 데 반드시 유익한 바가 있을 것이니 해주로 하여금 조정의 눈을 널리 수렴하여 차리게 하소서. 인재의 선발 문제와 같은 것도 우리나라의 선발 규정은 과연 폭넓지 못하여 자격과 지망 그리고 출신이 아니고에 각각 구애받은 바가 있어 비록 어진 인재가 있더라도 세상에 쓰임을 보지 못하니 어찌 애석한 일이 아닙니까? 조정에서는 방법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과거를 실시하여 인재를 뽑는 일에 이르러서도 인재 등용의 길을 예전처럼 너무 좁게 아니한다면 인재를 유실할 염려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염려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착실히 시행하고 허위로 교착시키지 말게 한다면 좋기 그 시료를 거둘 터이니 반드시 과거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인재서는 도리를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민을 잘 안집하여 나라의 근본을 튼튼하게 하고 군정을 잘 닦아서 난을 막는 것이 실로 어수선한 시국을 수습하는 길입니다. 혹은 이미 시행된 것도 있고 혹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간의 곡절에는 자연, 선후와 완급의 차수가 있을 것이니 아울러 해조로 하여금 특별히 참고하여 차례로 시행케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